지금까지 제7공화국 선진대국 대개혁 100+1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00+1 대개혁의 대단원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국민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갈등, 보수, 진보 분열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 사회에서 20여 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사명으로 나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통치력, 정치력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은 바로 국민 통합 능력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에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실제 과연 누가 이런 막중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국민 통합에 대해 우리 당이나 다른 당 후보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조차도 지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행정부와 국회를 틀어지는 히틀러의 나라가 된다고 진작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대방에 대한 정치 탄압이 시작될 겁니다.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입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게 정의라는 원칙 하에 진영 갈등을 해소하는 상호 인정과 상생 정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더 나은 미래와 가치를 위한 국민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경선 후보진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 결성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이를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승리를 하면 민주당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원코리아 의회주의자 저 홍준표가 진영 대결과 보복 정치의 근원을 뿌리 뽑고 단결과 통합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를 복원하고 원팀과 빅텐트를 넘어서 대연정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좌우 갈등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양극화로 진영 대결의 악순환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상호 인정하고 공생의 정치, 실용적 협력 정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극단적 대립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 양원제를 도입하고 좌파 정책, 우파 정책 구분 없이 국익 우선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와 선진대국을 위한 대연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대국 건설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 후에
선진대국 건설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가장 큰 갈등 요소입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도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행태를 근절하도록 하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정당 독식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정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이 해결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을 추진해서 정부 부처를 우선 감축을 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에서 6대4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관문공항을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규제 배제 특구를 각 지방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북 갈등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둘러싼 이념 대립이 이젠 극에 달해서 대북 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불간섭하에 체제 경쟁주의로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고 필요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대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복지 여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와 복지를 놓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이해가 충돌하는 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의 사다리가 소멸되고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한 제도를 공정으로 바로 세우고 사회 곳곳에 공정한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은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스마트 실버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 생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는 철저히 관리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사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강성노조를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외국인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공 서열 대신 직무 성과급 임금 체계로 전환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과격한 페미니즘이나 PC주의가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고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녀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경직급은 반대하는 대신 격차 해소 쪽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확산과 일, 가정, 양립 강화를 통해 양성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 갈등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불공정한 입시 제도로 공정이 무너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수능 중심과 정시 중심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과 판검사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복지를 위해서 경남도와 대구시에서 시행하였던 저소득층 자제를 위한 교육바우처 여민동락 8080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준표 정부 출범 즉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다음에 5개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안 해결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진대국을 위한 개헌 추진단.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추진단.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단. 네 번째, 공정선거 개혁 추진단. 다섯 번째, 대미통상 협상 추진단 등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